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 밤 9시 5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이제 시간봉이에요. 시간봉에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블로그에도 올렸었지만 요 자리, 일단 요 자리는 넘어야 되는 거야. 그죠? 요 자리도 있었지만 제가 본 자리는 이 자리는 일단 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중요한 자리를 넘을 때는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 3개로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양봉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거 한번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얘가 요 자리 얼마죠? 3647불을 음봉 없이 시간봉에서 양봉으로만 돌파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양봉, 음봉이 하나 붙어가지고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언덕을 넘을 때는 일단 적산병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엔 이 자리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간봉으로 보면 이렇게 3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 3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여기 쌍봉 자리거든요. 여기 쌍봉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 막 돌파하고 꼭지 못 따고 내려왔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요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지. 31,045불.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가 얼마였어요? 31,046불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를 요때 돌파 못하고 다시 이제 꼬라 박은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그죠? 근데 이때도 양봉, 양봉, 양봉으로 돌파했어야 되는데, 음봉 하나가 붙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시간 봉에선 이렇고, 그 다음에 15분 봉도 한번 볼까요? 소파동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얘가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여기를 제대로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고 나서 갈 수도 있겠죠.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가는 각도나 내려가는 각도가 비슷하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추세 자체가 막 되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자리를 넘을 때 이게 지금 15분 봉이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확 올라가면 뭐 또 안 될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는 봅시다. 지켜는 보시고 4시간 봉도 한번 볼까요? 4시간 봉에서는 어떻죠? 4시간 봉에서는 좋은 모양이었죠. 여기. 자, 요 자리, 요 두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어.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위에서 끝나겠죠. 4시간 봉으로만 보자면. 그러면 3781불,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지.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1시 1봉에서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보면은 일단 다행인 거죠. 우리는 기다린 자리가 어디였어? 여기까지 얘가 돌파했던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본 거였고, 아니면 이제 요 자리를 지키는 거였죠. 요 자리를 지키고 이제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행인 거고, 그럼 여기를 다시 돌파해야겠죠? 그러면 음봉 3개, 일봉상 음봉 3개는 이제 각오하고 있었던 거죠. 2개 붙을 때, 음봉 3개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4개째에서 이제 5일선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새. 지금은 아직 몰라. 이게 종 마감은 종가로 뚫어야 되거든요. 종가로 뚫어야 되고, 일봉상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좀 안심할 수 있죠. 여기 얼마죠? 31,050불. 예, 여기 31,050불 자리까지, 31,050불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 베스트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시 이제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종가로 이렇게 양봉으로만 마무리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죠. 밤새 또 이게 꼬라박으면서 음봉 4개 붙으면 5개까지 붙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이 자리를 음봉 3개가 붙으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재차 이제는 이 자리를 돌파해야겠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얘는 이제 각도 세우면서 올라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세우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죠. 31,441불. 그쵸? 여기 31,441불을 돌파하면, 그죠?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일단 비트코인은 재차 또 한번 상승을 희망해 볼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을 관망하고 지금은 좀 관망하세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 종가로 여기를 뚫어야 돼요. 종가로 31,050불. 이 자리를 종가로 뚫기를 기대해보자. 그리고 주봉으로 어때요? 이제 주봉 바뀌고 나서, 그렇죠? 주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 주에 어찌됐거나 이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 3개로 뚫어야 돼. 그래야 얘가 이제 좀 꼬라박더라도 또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 희망해 볼 수 있는,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거죠? 이 30주선 있죠? 요 30주선이 요 하늘색,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이제 꺾었어. 추세를 전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추세를 전환했다가 이 30주선이 경박스럽게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는 별로, 이런 모양이 나온 적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 모양이 있었나? 그래도 추세를 전환하면 그래도 제법 올라가잖아요. 그죠? 추세를 전환할 경우에. 여기서도 이렇게 꺾어 내려오다가 평범하게 가다가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잖아. 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0주선이 평범하게 내려와서 추세를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갈 때는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응? 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다 팍 꺾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죠? 비트코인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모양은 없었어.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쭉 빠지다가 이제 추세를 전환했는데 이거를 뭐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추세는 좀 전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봅시다. 요거를 만약에 이제 안전하게 31,046불 자리를 양봉 3개로 주봉상 양봉 3개로 돌파하고 여기까지 돌파하면 이제 베스트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얼마? 여기 32,384불. 이번 주에 32,384불 요 자리까지 양봉으로 돌파하고 종가로 돌파하면 이제 베스트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48K까지 우리는 안심하고 희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좀 조금만 더 일봉상 돌파 자리까지 더 올라가기를 좀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또 이제 주봉상 말아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또 돌파하면 이제 여기 241선 있는 데까지 도미넌스는 확실하게 이제 전환을 했죠.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얘가 가는 다음 갈 자리는 뭐 한 이 자리까지는 가겠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고, 맥시멈 이제 이 자리라고 봐야겠죠. 지금의 이제 이 상승세가 많이 가면 이제 맥시멈 이 자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얼마죠? 이 자리가 몇 프로냐면, 73%. 도미넌스가 73%까지 올라간다는 건 뭐, 비트코인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알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은 나쁘지 않은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수는 어때요? 나스닥은 지금 이제 꼭지는 못 따고 그죠? 여기 딱 이 쌍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외 없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와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이제 여기를 양봉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조정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까지 내려오겠죠. 나스닥은. 그죠? 요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게 나스닥이 뭐야? 아니, 상승을 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나쁘지 않아. 그죠? 꼭지도 못 닿고, 얘가 여기를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까 나스닥도 잘 버티면 돼요. 그래서 꼭지 못 따고 내려오는 애는 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거지. 일봉에서 다만 이제 이렇게 꼭지를 땄거든요. 그래서 일봉에서 꼭지를 땄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겠지. 어디까지? 뭐 최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 13,720포인트까지가 조정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지켜봅시다. 일단 20선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갈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는 꼭지를 제대로 땄죠. 꼭지를 따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꼭지를 따고, 이제, 어제 일봉은 좋았어요. 그죠? 꼭지 따고, 요 자리 아니면 이제 요 자리인데, 일단 요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일단, 단기 바닥에서 좋은 모양이 나왔죠? 이제 일단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다고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어. 매수 자리가 없어요. 여기 넘어야 돼, 여기. 2650포인트. 2650포인트를 돌파해야 돼. 그때까진 기다려 봐야 돼요. 얘는 일봉에서 꼭지 땄고, 주봉에서도 꼭지를 땄고. 그러니까 조정이 불가피해.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요 자리 아니면 이제 이 자리까지는 나온다고 보고 기다려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본 거야?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ABC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꼬라박고 올라가면 이제 얘는 최대 여기까지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코스피는 당분간 계속 이제 조정의 범위를 어떻게 넓힐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했고 양봉으로만 돌파했으니까 이번 달에 이게 양봉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 다음 달에 설령 꼬라박는다고 하더라도 뭐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지금 이 모양을 보면 딱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뭐 이렇게 가파르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자리를 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얘가 한번 더 꼬라박더라도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면서 올라갔잖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모양처럼. 그래서 여기서 코스피는 조금만 더 버텨주면 좋겠으나 지금 일단은 추세 자체는 지금 뭐 꼭지를 따고 일봉과 주봉에서 꼭지를 따고 내려왔기 때문에 월봉도 꼭지 딸 가능성이 있죠. 그럼 코스피는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얘는 왜냐? 한 묶음이 더 남았다. 어찌됐거나 여기까지 3316포인트 3316포인트까지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올라올 테니까 기다려보자.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아니구나. 채권부터 볼까요?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은 여전히 위에서 지금 계속 행보죠. 지금 막 뭐 FMC 위원들 나와가지고 지금 막 되게 매파적인 강경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죠. 그래도 뭐 시장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하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전히 종가로 3.73%예요. 그죠?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3.73%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주봉으로 봤어야 되나? 그쵸? 여전히 횡보하고 있어. 여전히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이제, 꼬라박을지,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그건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맥시멈 이 모양을 봐서는 뭐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2년물 채권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2년물 채권도 지금 종가로
종가로 4.6%까지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엄청 벌어졌죠. 1%대가 넘게 1%대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점점 조금씩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죠?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지금 동결했다가 다시 뭐 다음 달에 또 0.25% 7월 말이죠? 7월 26일인가요? 또 이제 올릴 확률이 높아졌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면서 경기는 뭐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하면서, 그죠? 연착륙을 하면서 크게 큰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 경기도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뭐 이게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 그리고 러시아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변수가 없는 한 지금은 이제 계속 옆으로 기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뭐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고 뭐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가중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연준이 해왔던 방식은 뭐였죠? 연준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의 통화량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해서, 그죠? 기업들이 대출을 더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경기를 좀 둔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도 이제 좀 줄이고,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좀 줄면, 공급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좀 꺾인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지금 뭐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욕을 먹고 있죠. 시장이 이제 오죽하면 이제 시장이 파월 의장의 말을 잘 뭐 말이 안 먹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채권만 보자면 뭐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벌어져 있고 계속 경기는 둔화되는 침체로 가는데, 이게 완벽한 그 경기 침체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런 걸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맨날 똑같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됐죠?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지금 뭐 옆으로 기는 중이죠.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떻죠? 환율도 여전히 뭐 옆으로 기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될 건가 또 한번 봐야 되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플랫 조정을 할 것인가, 이거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옆으로 얘도 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 환율이 올라가려면 여기 돌파해야겠죠. 여기 돌파 못하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재차 또 돌파하러 가는 이런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의 시나리오가 계속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유가도 뭐 그쵸? 유가도 뭐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 중이에요. 큰 어떤 변동성 없이 그냥 옆으로 계속 기고 있다.
수렴하는 모양으로 옆으로 기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웬만큼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금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세계 경기 지표나 이런 거는 이제 뭐 크게 어느 정도 변동성 없이 이제 그냥 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기업들 이제 큰 뭐가 없으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뭐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 실적 이제 장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러니까 그 연초에 이제 되게 강했기 때문에 뭐 상고죠. 상고니까 하고는 안 나올 것이다. 뭐 상고 하저가 될 것이다. 뭐 상거 하중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이제 설왕설래 하는데 뭐 저도 솔직히 뭐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우리는 그냥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차트에 반영되어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보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 이번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반기가 어떻게 되고 뭐 내년이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예측해. 그냥 뭐 매일매일 우리는 체크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내년에 뭐 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니까 지금부터 사자. 아니면은 뭐 이제 상반기에 올랐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꼬라박으니까 이제 기타 현금화 하자. 뭐 그랬다가 이제 뭐 내년쯤에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말들은 뭐 얼마든지 뭐 무슨 말은 못해. 예.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야 차트를 보면서 데일리 체크하면서 월봉, 주봉으로 추세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매매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채널에서는 차트를 보고 공부하자. 그렇다고 뭐 제가 매크로적인 시황, 전반적인 것들을 모니터링 안 하면서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디립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트를 충실히 보면서 매매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